와, 칸바스 프로가 신테크 프로를 뛰어넘었다고? 야, 이건 못 참지. 신테크 프로 조지고 올게. 하지만 조져지는 건 언제나 나였다. 풍아, 오늘 리뷰할 제품은 최근 휴이온에서 출시한 칸바스 프로 16 플러스 4K입니다. 이 제품은 4K 제품으로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와콤이 신티크 프로를 저격한 제품이에요. 과연 이 제품이 신티크 프로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사용해보고 리뷰해볼게요. 이번 리뷰는 아무래도 신티크 프로를 노린 제품이기 때문에 신티크 프로와 비교를 하면서 리뷰하겠습니다. 우선 언박싱을 하기 전 제품의 설명과 가격을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이 제품의 가격은 113만 9천원이에요. 16인치 제품 라인 중 와콤이 아닌 타사 제품들은 보통 100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데 꽤 비싼 가격으로 출시됐어요. 하지만 이번에 와콤에서 제품 설계에 문제가 많았던 신티크 프로 16을 리뉴얼해서 발매한 제품이 179만원으로 65만원가량 차이가 나는데 상당히 가격차가 많이 좁혀졌어요. 그만큼 성능도 좁혀졌으면 좋겠네요. 이 제품의 장점 중 하나, 4K 화질을 지원해요. 명암비는 1200대 1을 지원합니다. 신티크 프로 16은 1000대 1로 칸바스 프로가 좀 더 높은 명암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와콤 외 타사 제품 중 4K를 지원하는 제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4K를 원하셨던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감은 무려 sRGB를 145%를 지원합니다. 신티크 프로 16은 어도비 RGB를 98%를 지원해요. 어도비 RGB와 sRGB는 표현 방식이 다르기에 누가 더 우세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제가 사용 중인 신티크 프로 24가 같은 어도비 RGB 98%니 장단점에서 느낀 색감을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은 블루라이트 차단과 눈보호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신티크 프로와 같은 필름이 아닌 매칭 글라스로 종이와 같은 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펜. 기존의 2.0에서 3.0으로 변하면서 좀 더 정확도가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25ms의 반응 속도와 8192레벨의 피랍, 그리고 60도의 틸트를 지원합니다. 신티크 프로 16은 30ms로 칸바스 프로 16이 5ms가 더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연결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이유는 제품 살펴보기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멀티터치 기능은 지원하지 않네요. 신티크 프로 13과 16은 기본으로 터치가 지원되는데 칸바스 프로는 지원되지 않아 아쉽네요. 그런 제품 설명을 마치고 언박싱과 제품을 살펴볼게요. 우선 겉박스는 별다른 인쇄는 없고 제품 하단에 정품 인증 스티커가 있습니다. 나중에 AS 받을 때 필요한 것 같네요. 겉박스를 개봉하면 제품이 박스가 나옵니다. 박스의 앞면은 제품의 사진과 4K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옆면은 특별한 거 없고 뒷면에 제품의 구성품, 기능과 연결 방법들이 작성되어 있네요. 이제 제품을 개봉할 건데 비닐로 밀봉되어 있지 않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개봉을 하면 본체가 있어요. 본체와 칸막이를 드러내면 거치대가 있네요. 기본 구성품으로 거치대가 있어서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 이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거치대를 드러내면 각종 구성품들이 있어요. 우선 펜터치 3.0이 적용된 펜, 단축키가 2개가 있고 뒤에 아쉽게 지우개 버튼은 없네요. 다음은 펜 거치대. 거치대는 마감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조금 저렴한 느낌이 있습니다. 열어서 개봉하면
10개의 여유 펜심과 펜심 제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 케이스, 휴대용으로 다닐 때 펜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설명서, 액정 클리너, 드로잉 장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박스를 열면 각종 케이블들이 있어요. 전원 케이블 연장선과 C타입에 HDMI, A타입, 전원이 연결된 통합 케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전원 포트, 여기서 붉은 A타입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C2C 케이블과 별도의 전력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구성품이에요. 가격대가 있어서 그런지 포장이 고급스럽고 구성품도 매우 알차네요. 자, 이제 본체를 살펴볼 거예요. 포장 비닐을 벗기면 본체에 필름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자체 에칭 글라스 처리가 되어 있다 하고 일반 필름과 다르게 모서리 부분 4군데만 부착되어 있는 걸 보면 필름이 아니라 액정 보호로 부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체의 정면은 단축키가 없이 매우 깔끔합니다. 액정에는 에칭 글라스가 처리되어 있고 좌측으로 보면 C타입 포트가 2개 있습니다. 하나로 간단하게 연결 가능해요. 상단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3초간 누르면 메뉴가 뜹니다. 옆면에 다이아몬드 커팅 방식과 뒷면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마감이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신티크 프로를 저격하고 만든 제품이어서 그런지 디자인이 신티크 프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칸바스의 펜과 와코미 프로펜 2도 디자인이 비슷하네요. 차이점은 펜링 위치와 색상 교체 유무, 뒤에 지우개 버튼이 유무 차이네요. 개인적으로 기존 칸바스의 디자인이 휴이온만이 개성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와콤과 디자인이 비슷해진 게 조금 아쉽네요. 다음은 크기 비교입니다. 신티크 프로 13과 비교하면 대략 요정도 크기 차이가 나요. 그 다음은 12인치 액정 타블렛과 크기 비교입니다. 대략 비슷한 범위로 커지네요. 12인치에서 16인치는 크기 체감이 크지만 13인치에서 16인치는 크기 체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16인치가 13인치보다 시야가 시원해지고 스케치하기 편해졌어요. 12에서 13인치는 조금 작다 생각하고 22인치 이상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6인치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연결 기능을 살펴볼 건데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왜냐면 저번에 리뷰했던 아티스트 12 2세대도 같이 안드로이드를 지원했어요. 하지만 덱스 호환성을 테스트할 때 클립 스튜디오 측에서 모바일 글투는 와콤 1만 필압을 지원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자, 저번과 같은 방식으로 통합 케이블과 컨버터, 보조 배터리로 연결해 볼 거예요. 덱스 연결은 아주 잘 됩니다. 과연 클투 필압은 될지. 역시 클투에서 못을 박아서 그런지 필압이 안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데스크탑에 연결해서 사용해보고 장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 그릴 건 저번과 같이 자켓 추노를 그릴 거예요. 일단 이 그림뿐만 아니라 근육, 크로키 등 공부할 때 사용을 했어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바로 손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손이 이 제품이 익숙해질 때까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 후 장단점을 정리했는데 솔직히 이번 리뷰에서 장단점 차이가 클 겁니다. 자, 자켓 추너를 완성했어요. 이제 이 제품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4K 화질이어서 그런지 그림 작업을 할 때 선명한 화질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가까이에서 볼 때 폰트나 아이콘이 선명하고 가독성이 좋았어요. 이 제품은 정확히 15.6인치여서 같은 15.6인치 노트북 풀 H 화면과 비교했을 때 차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4K여서 픽셀이 거의 보이지 않고 글씨가 선명해요. 풀 H 화면은 화면에 픽셀이 보이고 글씨가 덜 선명하죠.
이건 글씨를 더 크게 봤을 때예요. 4K는 이질감이 없지만 FHD는 픽셀이 붉은색, 녹색, 푸른색, 이 RGB LED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액정 타블렛 특성상 화면을 가까이 보니 FHD와 4K 체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16인치 FHD여서 픽셀이 이 정도지? 액정 크기가 차이나도 구성 픽셀 수는 1920 곱하기 1080개로 동일하기 때문에 픽셀 크기가 커집니다. 22인치가 넘어가는 FHD는 이렇게 픽셀이 더 커서 눈에 더 잘 보입니다. 4K 화질은 이렇게 그림을 섬세하게 볼 수 있어서 디테일한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신티그 프로처럼 에칭 글라스 처리가 되어 있어 종이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 라미네이팅으로 펜과 화면이 유격이 없습니다. 에칭 글라스 덕분에 별도의 필름이 없어서 유격이 더욱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는 22ms/s로 반응 속도가 빨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깔끔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전원 버튼을 3초간 누르면 OSD 메뉴가 나옵니다. 인터페이스가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여러 화면 모드와 색감 온도 등 다양한 설정을 쉽게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드라이버도 깔끔해서 한눈에 들어와서 편했습니다. 다른 회사 드라이버랑 OSD 모드는 심심하고 시각적으로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점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제품을 처음 켜서 느낀 게 화면이 많이 어두웠어요. 캔버스 프로 16이 밝기는 200칸델라, 신티그 프로 16이 밝기는 300칸델라입니다. 200칸델라가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쓰는 신티그 프로 13은 250칸델라, 신티그 프로 24는 235칸델라예요. 수치상으로 차이가 크진 않은데 체감상 많이 어둡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밝기를 50에서 100으로 늘려봤지만 보시는 것처럼 밝기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조금 높이니 화면이 조금 밝아졌어요. 하지만 이 대비를 높이면 연한 검은색이 푸른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명도를 62 정도로 맞추면 이 문제는 해결됐어요. 하지만 대비를 올리면 어두운 부분이 사진으로 볼 때 더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두 번째 단점은 강한 붉은 톤 색감입니다. 현재 색감은 제가 설정으로 직접 맞춘 색감이에요. 여기서 145% sRGB를 틀어볼게요. 자, 붉은 부분이 좀 더 붉게 표현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림에 붉은 오버레이를 씌우듯 전체적으로 강한 붉은색이 깔려요. 저번에 리뷰한 신티그 프로 24도 강한 붉은 톤 색감 때문에 그 점이 문제였지만 직접 색감을 조절하니 보조 모니터 없이 정확한 색감이 구현이 됐어요.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제가 설정으로 붉은 톤을 줄였는데도 이 붉은 톤이 강해요. 핸드폰과 비교를 해볼 건데 촬영된 영상은 색감이 비슷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업 중간에 비교를 해봤어요. 액정을 찍은 사진과 사진을 비교해보면 색감이 아예 다릅니다. 액정에서 붉은 톤으로 채색한 색감이 사진 파일에서 푸른 톤이 돼버리고 PV 붉은 톤 명암은 단물이 빠졌어요. 그럼 설정에서 붉은 톤만 더 내리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설정한 거에서 붉은 톤을 더 내리면 영상에 제대로 안 담기지만 녹조 현상처럼 전체적으로 녹색빛을 띄워요. 즉 붉은 톤은 특정 수치 이상 내리면 녹색과 푸른색 비율이 더 높아져서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이 부분은 진짜 색감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단점입니다. 가장 충격 먹은 건 피랍이에요. 드라이버에서 피랍 감도를 평균을 했을 때 펜에 힘을 거의 안 줬는데도 피랍이 거의 없는 것처럼 최대치 피랍이 나왔어요. 평균 피랍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피랍을 섬세하게 쓰기 위해 모든 제품을 가장 하드로 설정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피랍을 하드하게 설정해서 펜을 그어봤는데 피랍이 약에서 바로 대피랍이 나옵니다. 이렇게 퀼트에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약에서 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와콤 드라이버 때문에 생긴 버그인가 싶어서 와콤 드라이버를 제거하고 휴이온 드라이버로 재설치를 했는데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계속 피랍 최적 위치를 찾았습니다. 아까 제가 설정한 피랍에서 이렇게 약에서 대피랍이 나왔죠. 출력을 부드러움으로 맞추니 피랍이 급발진하는 현상은 해결이 됐어요. 그래도 피랍이 섬세하진 못했습니다. 대략 펜에 주는 힘을 40에서 50% 정도로 약하게 제한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 피랍을 조절해야 됐어요. 피랍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피랍 단계 테스터로 굵은 선을 조금씩 힘을 주어 불투명도와 선 굵기를 조절하는데 저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뚝뚝 끊깁니다. 신티그 프로 24와 피랍 수치를 비교해 볼게요. 캔버스 프로 16은 이렇게 최적의 피랍을 조절해도 피랍 수치는 조금만 힘을 줘도 이렇게 최대치를 찍어버려요. 한편 신티그 프로 24는 아주 미세한 피랍이 조절이 됩니다. 힘을 어느 정도 줘도 최대치까지 가지 않습니다. 최대치를 찍으려면 힘을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제품들로 아까 불투명도와 굵기를 피랍으로 조절하는 피랍 단계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우선 캔버스 프로 16.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랍이 이어지지 않고 뚝뚝 끊깁니다. 그 다음은 신티그 프로 24. 피랍이 많은 단계가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RTS 12 2세대. 피랍 단계의 섬세함은 조금 짧지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RTS 12는 보급형인 20만원대 제품이고 캔버스 프로 16은 프로 라인에 110만원대로 거의 6배의 가격차가 나는데 이렇게 피랍 차이가 납니다. 캔버스 피랍을 적응하는데 3일이 걸렸고 그 후 며칠 동안 그림 공부와 작업을 해서 완전히 적응을 하고 난 뒤 테스트를 한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중급 성능이 보급형 피랍 같습니다. 피랍이 중간이 없는 건 검색해보니까 휴이온 자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특유의 피랍감을 적응해도 프로급이라 하기에는 섬세함이 많이 떨어졌어요. 16인치는 아니고 같은 라인인 24인치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이 후기를 찾아봤어요. 저처럼 피랍이 갑자기 확 나와서 충격적이다는 분도 있었고 색감이랑 역시 피랍이 안 좋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품 자체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제가 피랍에 굉장히 민감한데 낮은 성능의 피랍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자, 장단점을 설명해드렸어요. 솔직히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것 중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피랍이었어요. 프로급이라 하기엔 중간이었고 불안정했어요. 피랍에 적응을 하면 좀 괜찮았지만 그래도 불안정한 보급형급 피랍이었습니다. 색감도 조절을 해도 한계가 있었어요. 가격도 114만원으로 신티그 프로 16은 179만원. 둘이 엄청 큰 가격차가 나진 않았어요. 진짜 멀티 터치 기능이 없어 신티그 프로처럼 터치 기능이 있었다면 한 20만원 이상 더 비쌌을 거라 예상이 돼요. 이 가격대에서 버킷을 제외하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을 80에서 90대로 측정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도 전체적인 기능은 괜찮아서 피랍이랑 색감만이라도 좋았다면 그나마 신티그 프로를 대체 가능한 제품이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추천하는 분들은 필압의 중간이 없는 건 휴이온 자체의 필압 특징인 것 같은데, 휴이온이 필압이 자신에게 맞거나 익숙하신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급형이면 몰라도 프로급은 한 번 사면 오래 쓸 거예요. 이 가격이면 금액을 조금 더 보태서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뵐게요.